어젯밤 사이와 오늘 새벽 사이에 36번 확진자와 37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이 시간까지의 상황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36번 확진자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7일 오후 9시 50분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36번 확진자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4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서 4곳을 방문했고 28일 오전 10시 기준 2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씨가 방문한 장소는 은빌레 식당 남원읍 소재,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정대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구피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등입니다. 지금 이 방문한 장소에 접촉을 직간접적으로 한 분들에 대해서는 카드 조회 등 이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씨는 대부분의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문지 4곳의 동선 외에 가족 1명, 지인 4명, 대리 운전기사 1명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A씨와 접촉한 27명 중 24명의 신원 파악을 완료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신원 파악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원 파악이 완료된 24명 중에 9명은 타 시도로 이관했고 도내 거주 15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자택, 항공기 등 총 7곳에 대한 방역 소독도 완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부터 약간의 근육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27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동선이 조사되었고 A씨는 24일 오전 9시 40분 제주발 에어부산 BX8026편을 이용해서 출도한 후에 수도권 지역에서 지인 3명 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9시 2분 김포발 대한항공 K1213편을 이용해서 오전 10시 12분 입도하였습니다. 25일 오전 10시 22분부터 오전 11시 16분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오전 11시 26분부터 22분간은 은빌레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루프탑 정원에 출근해서 직원 및 투숙객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26일 날 자택에 있다가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루프탑 정원에 머무른 뒤 제주시로 이동해서 오후 10시 5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정대라는 곳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16분부터 오후 11시 58분까지 굿피풋에서 머문 후에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오후 27일 오후 3시 40분경 서귀포 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했고 오후 9시 50분경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8일 오전 11시 20분경에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던 어머니와 게스트하우스 직원 총 3명은 28일 오전 6시경 모두 음성을 받았으나 직원 중 1명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도내 37번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A씨가 24일을 비롯해 역학조사 기간 이전인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A씨가 운영하는 루프탑 정원의 투숙객 파악 등 현장 역학조사 및 CCTV, 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 정보들을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씨와 관련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제주 37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28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경 이 3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A씨는 36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남원 소재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씨는 3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8일 날 오전 3시 30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오전 6시경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루프탑 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5일과 26일 루프탑 정원에서 36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A씨가 25일부터 27일까지 루프탑 정원에서 저녁 파티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간에 투숙객 등 밀접 접촉자 파악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 동선이 파악되는 즉시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투숙객 명단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연락을 좀 하고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은 게스트하우스가 이번 그 조사 과정에서 전국에서 불특정 한 분들이 오시고 그런데 이제 본연의 게스트하우스 기능 외에 이렇게 이런 파티 같은 거, 술 파티 같은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는 정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아침에 우리 그 자치경찰 단장님과 긴급 일제 강력한 지금 그 게스트하우스 조사를 불법행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과 보건당국과 행정시 등 총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문 닫아놓고 술 파티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강력하게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에 방이 입원실이 다 찼습니다. 음압 병실에 있어서 지금 9분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그 지역 만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을 바로 서귀포 의료원으로 해서 격리 조치한 겁니다. 국가 지정 병실은 그 9병상이 사실은 찬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22병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2병상. 그래서 토탈 30병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대병원에 그 8실 9병상은 지금 차 있고요. 22병상 역시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즉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 점검을 통해서 22병상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귀포도 14병상을 즉시 음압병상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젊고 그러니까 아주 중증 질환 65세 이상이면서 폐렴 소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대병원으로 중증 환자들은 입원을 하고요. 그 외 분들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일단 서귀포 의료원을 2단계로 저희가 보내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환자분이 산소호흡 등의 그런 중증 환자라면은 아무래도 제대병원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증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증 환자가 생긴다면은 제주대병원의 경증 환자분을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자리에 중증 환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분류반은 도청 보건건강위생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가는 게 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증 환자들은 2차로는 이제 서귀포 의료원, 3차로는 제주 의료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증상이 좀 경미한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 300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 그 단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그 제대 병원장님들과 논의한 것은 지금 현재 8병상 9병실이 지금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국가 감염병 관리 지정 기관이기 때문에 22병상 역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늘 항시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2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거는 이제 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음압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8병상, 9병실 외 22병상이 제대병원에서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소개 명령을 내려서 준비하다가 그게 총 370병상이었습니다. 세 개 병원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병상을 소개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우리 중증 도민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개 명령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다시 이제 점검 조사를 하는데 제주대학병원과 제주의료원은 그 음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즉시 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조금 이 시간은 조금 며칠 걸립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아주 일부 그 음압기기를 이렇게 그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원상복구할 계획이고 다시 이제 조사를 면밀히 해서 조만간 그것은 발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개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일일 그 들어가는 돈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6천만 원 정도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실제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 터지면은 사실 여유가 없죠. 체력적으로 우선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저만 하더라도 새벽 4시에 오늘 새벽 4시에 잠깐 들어가서 눈 붙이고 나갈 거예요. 아침 7시 연락받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방역팀들이 굉장히 중노동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발표가 늦으니 것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서 보도자료 내보내는까지의 과정은 아무래도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늦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속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36건 환자가 나왔을 때 이분이 누구에서부터 옮겼느냐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분은 24일 날 제주에서 서울로 갔기 때문에 혹시 제주도에서 옮겼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동선을 보니까 그 이전에도 수도권을 여러 분 갔다 오신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가설은 이분은 제주도에서 누군가에서 옮긴 것보다는 수도권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옮겼다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두 번째 가설은 외부로부터 오시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옮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조사가 되다 보면은 아마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도민 중에서 그분에게 옮겼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역학조사 더 이렇게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브리핑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 정도로 일단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